네, 안녕하세요. 부업투자자입니다. 네, 한 이틀간 영상을 업로드를 안 했는데, 네, 영상 업로드할 시간은 있었지만, 소재가 좀 생각이 안 나서 좀 쉬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오늘장을 보면서 느낀, 네, 소재가 떠올라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락장에 대한 이런 이것저것을 네,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락의 끝은 어디일까? 네, 오늘 시장인데요. 네, 코스피는 네, 보합, 그다음 코스닥은 0.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이 1,700억, 외국인이 한 3,000억, 3,1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양매수, 네,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745억을 매수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서 이제 이번 주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번 주는 네, 이번에는 이제 하락이 1달락 되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하게 되었는지 네,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하락장의 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어, 네, 우선 차트,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대외 악재를 보는데요. 네, 우선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이거는 코스닥 차트고요. 네, 네,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하락 뒤에는 이런 봉이 있습니다. 하락 뒤에는 이런 봉이 있고요. 하락 뒤에는 꼭 이런 봉이 있습니다. 하락 뒤에는 꼭 이런 봉이 있는데요. 네, 이런 봉입니다. 네, 차트를 볼 때 꼭 이런 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봉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네, 우선은 이런 봉은 보통 시가가 이제 개파락이 나옵니다. 개파락이 나오는 봉이고, 이제 시가를 뭐 마이너스 2%대로 됐는데, 이제 네, 무서워서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이 개파락 나온 자리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제 급하게 매수를 하면, 네, 이런 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처음에 개파락이 나왔다가 개인이 무서워서 더 던지고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급하게 매수를 하고 개인도 다시 따라 사서 이런 종가가 여기까지 와서 네, 이런 양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봉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줄 요약하자면 네, 개인의 영혼까지 털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네, 이득을 보았다. 이런 나쁜 친구들이죠. 네, 이런 봉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네, 우선은 이런 봉이 뜨면은 이제 하락장은 끝나갈 것이다라는 근거의 한 가지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근거를 보기 위해서 네, 수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네, 기관과 외국인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왜냐면은 이제 개인들은 돈을 조금씩 여러 명이 갖고 있지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돈 이제 한 주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는 힘은 기관과 외국인에 있습니다. 개인들이 단합해서 한 종목이나 한 코스닥을 뭐 하루 동안 집중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제 집중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이런 수급이기 때문에 어, 네,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스피는 기관이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외국인이 다시 사는 그런 그림으로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나 금투 베이스로 올립니다. 참고로 진짜 외국인이 깡패입니다. 네, 그리고 네, 환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네, 연기금이 삽니다. 연기금이 연기금이 보통 이제 지수 방어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이런 국가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주식 투자의 원칙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수 방어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은 이제 기관들이 지수 방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낮을수록 좋다. 우선은 이제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고, 그 다음에 어, 선진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이 있는데, 선진국 주식은 위험 자산 중에서도 안전 자산, 안전한 편. 그리고 신흥국 주식은 위험 자산 중에서도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 리스크가 생기거나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고, 보통은 이제 위험한 리스크가 생기면 이제 이런 위험 자산을 팔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더 이탈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차익이라도 받고 나는 안전자산에 돈을 넣어 놓을래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환율은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이제 하락은 멈췄구나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의 거대한 양매수가 들어온다면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모였을 때 하락장이 끝났다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거를 여기서 차트에서 근거를 하나를 얻었고,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악재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내리는 건 악재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급락장에서도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의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그때도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외 악재 때문에. 그 다음에 재작년 10월에도 미국과 중국이 그때는 사이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것도 역시 대외 악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리는 건 악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재의 크기나 공포의 크기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핫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악재의 크기를 한번 예측해 보겠는데요. 이제 앞선 영상 제가 올렸던 이런 영상에서도 말했는데요. 메르스와 사스에서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어, 네, 월봉상으로 이제 이렇게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파란색으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저가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10에서 11% 하락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코스피 위치가 지금 딱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추가 악재가 없을 시 이제 전염병의 앞선 예시들만큼 빠졌다. 그래서 추가 악재가 없을 시 이제 이미 선반영했다는 정도의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 악재란 점점점 이제 치사율이 두 배가 증가했다. 혹은 좀 이렇게 확진자는 증가하겠지만 진짜 지수함수로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했다. 이런 식의 추가 대형 악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외 악재를 예측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차트상 오늘 윗꼬리 양봉이 나와줬다고 봅니다.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총선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제 살짝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이제 양당의 구도가 나왔고, 이제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여당에서는 지수 관리를 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이제 흠집을 잡을 건데, 야 너희 바이러스 이거 하나 못 막냐, 혹은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은 또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총선 시즌에는 더더욱 관리를 잘 해줄 것이다. 그래서 지수 관리는 뭐냐? 바로 연기금이 이제 풀바다 매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계속 받쳐줄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락장에 대한 예측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락장에서의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전업이라면은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왜냐면 계속 배트를 짧게 이렇게 단타를 계속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업이라면 이제 살 종목이 없어서 좀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부업 투자자라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공포성 악재에서는. 왜냐면 바로 내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매출이나 펀더멘탈이 타격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차트가 더 가미된다면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하락장이 언제인지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하락의 끝을 예측해서 매수를 한다면 더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하락장에서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하락장을 예측해서 이제 이런 윗꼬리 양봉이 생겼구나,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 이런 시점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내가 사고 싶었던 이런 종목들을 박앤세일 할 때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더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선 하락장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끝날 때쯤에 이런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파워로직스, 이런 본인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런 악재가 생겼다고 지금 회사들이 전부 다 문 닫고 이제 뭐 반도체 다 안 팔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출근을 합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펀더멘탈의 타격이 없는 종목이라면 그냥 공포 악재로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풀받다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락장에 대한 이것저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